정부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 확대, 고가주택 대출 규제 등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경기도 일대에도 굉장히 많은 지역이 포함이 되었는데요. 그만큼 집값 급등을 꼭 안정화시키겠다 하는 의지가 굉장히 크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특히 갭 투자 등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부동산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실질적 공급이 사실상 지체된 가운데 건설 경기 위축, PF 사태, 원자재 가격 상승, 거기에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까지 이렇게 불확실성에 따른 가수요로 추격 매수까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수요 억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억눌린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강력한 공급 대책이 반드시 그리고 신속하게 구체적으로 병행되어야 합니다. 저는 지난 대정부 질문에서 토부 장관에게 9.7 부동산 대책에 대해 공급 계획이 다소 막연하다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착공과 분양 일정까지 구체적으로 포함하는 매우 강력하고 구체적인 세부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9.7에서도 막연하게나마 얘기는 한 적이 있지만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의 도심 지역의 정비 사업을 촉진하고자 하는 이 부분, 이것도 좀 막연하게만 발표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언제, 어떻게, 무엇을 하겠다, 이것을 매우 구체적으로 발표하고 분양 일정까지 발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유지나 3기 신도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를 언제, 어떻게, 얼만큼 하겠다라고 순차적으로 발표를 해서 예측 가능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대기 수요가 추격 매수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시행 주체의 다변화 필요합니다. LH뿐만이 아니라 GH, SH 등의 경쟁 구도를 만들어서 공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외국인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도 대책이 조속히 도입되어야 합니다. 역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전 이미 지난 7월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법을 대표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동산 대책을 두고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인 국민의힘이 계엄 운운하면서 정쟁으로 몰아가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산적인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비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한편 정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할 문제가 사다리를 치우면 안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저만 해도 X세대입니다. 우리 세대만 해도 부동산이 수도권 집값이 크게 오르기 전에 대출을 받아서 내 집 마련이 가능했던 세대입니다. 따라서 집값 안정화가 필요하지만 무주택 실수요자, 특히 2030 젊은 층이 작은 평수라도 서울 그리고 수도권 도심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다리는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정부가 이번에 정책 대출은 규제에서 제외했다라고 듣긴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내 집 장만이 가능하게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실수요자 위주의 거래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력한 공급 대책, 이런 걸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한 실수요자들, 또 수도권 도심에 진입하고자 하는 2030 젊은 세대들이 이것을, 이 수요에 대해서 받쳐줄 수 있는 공급이 필요한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믿고 마음 편하게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격 매수가 반드시 또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걱정을 합니다.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공급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도록 부동산 공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캄보디아 사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이게 피해자 한국인들, 거기에 납치 감금된 한국인들이 피해자이자 또 피의자인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귀국을 거부하는 사태들이 있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송환해서 수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공범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수사를 협조시 선처하더라도 반드시 송환해야 된다. 국정원에 의하면 1,000명 정도의 한국인이 억류되어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따라서 우리 경찰은 캄보디아에 단속된 60명을 송환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 감금되어 있는 한국인을 최대한 구조하는 것이 급선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이제 이게 단속한다는 소문들이 이미 많이 퍼져서 인근의 동남아 국가 국경으로 많이 도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그러면 이렇게 도피한 사람들, 그렇게 해서 또 끌려간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이것을 굉장히 잘 추적하고 계속해서 책임 있게 구조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이게 피해액, 그러니까 범죄 취득액 환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보이스피싱에 의해서 이러한 대규모 보이스피싱에 의해서 국내에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동안에 가해자 그리고 그 범죄 취득물, 작물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적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피해자들의 구제가 그동안 안 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끝까지 추적해서 이번에 보니까 영미에서는 제재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범죄 조직을 다른 나라와 공조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이것을 환수해서 피해자한테 돌려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